양심에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선한 삶을 사는 걸요, 아주 정교한 교향곡에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흥미로운 비유에서 출발합니다. 아, 교향곡이요?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보내주신 분류쟁이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양심적인 삶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인데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하나의 비유를 깊이 파고들면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이 글에서는 양심적인 삶을 정말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비유를 하나씩 분해해보는 거예요. 각 요소가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어떻게 어우러져야 완벽한 연주, 즉 양심적인 삶이 되는지를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이 비유의 출처가 구글 노트북 LM 양심분석 V4.5라는 AI 도구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양심을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술적인 비유로 풀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이 글에서 말하는 양심의 오케스트라, 그 무대는 대체 무엇인가요? 그 무대는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이요? 네, 그래서는 고요한 무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양심이라는 게 혼란스럽거나 산만한 상태가 아니라 아서 맑고 고요하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의미하죠. 말하자면 모든 연주의 기본이 되는 공간인 셈입니다. 아, 고요한 무대. 일종의 마음챙김이나 명상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비슷합니다. 내면의 소란을 먼저 잠재워야 양심의 섬세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하긴 온갖 욕망이나 편견이 소음처럼 가득 차 있으면 뭘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연주회장에 들어가면 다들 숨죽이고 무대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응시할 수 있는 상태가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요한 무대가 마련됐고 지휘자가 등장할 차례네요.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는 누군가요? 지휘자는 지혜입니다. 지혜. 네. 여기서 지혜의 역할은 보편적인 악보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게 참 절묘한 비유인데 단순히 똑똑하다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 즉 그 도덕성의 악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통찰력, 그걸 상징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휘자가 악보를 잘못 해석하면 아무리 연주자들이 뛰어나도 엉망행곡이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선한 의도가 있어도 결과는 나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무대와 지휘자가 갖춰졌으니 이제 실제 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는 여러 악기나 연주 방식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죠.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이건 열정으로 연주하는 것에 비유가 돼요. 지혜라는 지휘자가 악보를 아무리 잘 해석해도 연주 자체에 열정과 진심이 없다면 감동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혼 없는 연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성실은 알물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인 셈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위선, 혹은 마지못해 하는 선행. 이게 다 영혼 없는 연주와 같다는 말이군요. 와, 답네요.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는 예절입니다. 이건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표현돼요. 아, 하모니. 네, 양심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거니까요. 이 예절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종의 사회적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셋째는 사랑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의 핵심 선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로디군요. 네, 양심적인 행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따뜻하고 이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연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가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정의입니다. 이건 박자를 놓치지 않는 것에 비유됩니다. 박자요? 네, 사랑이라는 선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정이라는 명확한 박자가 없으면 연주는 그냥 혼란에 빠져버리거든요. 이 정의가 바로 공정함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구조를 제공해서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랑이라는 멜로디와 정이라는 박자,
예를 들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기회를 우리 가족에게 준다면 그건 정이라는 박자를 완전히 무시한 연주가 되는 거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각각 선율과 박자로서 서로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글이 단 하나라도 어긋났을 때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글의 결론은 이렇거든요. 이 중 단 하나의 악기만 불협화음을 내도 전체 연주는 소음, 즉 교활함이나 악행이 되고 맙니다. 단 하나만 어긋나도요? 열정적인 주의자, 지혜가 있어도요. 타악기인 정의가 박자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절체곡을 그냥 망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는 양심이 단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실 없는 지혜는 공허하고 네, 그리고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일 수 있고요. 예절 없는 사랑은 그냥 무례함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연주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 즉 양심적인 삶이 완성된다는 통찰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덕분에 양심은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비유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깨어있음이라는 고요한 무대 위에서요. 네. 지혜라는 주의자가 성실의 열정으로 연주하고 음흠. 예절로 다른 이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사랑의 선율을 연주하죠. 하지만 정의라는 박자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양심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양심적인 삶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 덕목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였습니다. 맞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생생하고 역동적인 하나의 예술 공연으로 바꿔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주와 같은 것이죠.